네. 아니 국회의원들은 월급을 얼마 받는데 군인들 월급이 10만 원이 뭡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 사고가 자꾸 나는 거예요. 군인들 월급도 네. 미국처럼 모병제로 해서 남의 아들을 데려왔으면 200만 원씩 줘야지 왜 노동착취를 합니까? 지금요? 절대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국가 세금을 지금 관리하는 거 보면 150조 정도가 낭비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비슷하게 공약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왜 한국에도 우리 국민들을 아까운 군인들을 보내지? 이거 손해보는 짓이야라고 했던 트럼프가 있는데 예. 사실 듣기엔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약이 조금은 너무 나간 것 같다. 그리고 쇼맨십이 있다는 차원에서 이제 공통점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직접 평가하시는 트럼프가 어떨지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판넬로 저희가 준비를 해보면 대선 때마다 지금 이번에도 나가실 거죠. 네, 그렇죠. 그때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보기는 하지만 사실 기성 정치권을 공격하는 데선 통쾌하다라는 생각을 해도 진지하게 보고 있질 않다라는 거죠. 공약이 좀 허무맹랑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네. 미국 경제는 활성화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만약에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경제는 방위 산업체들 먹이 살리는 경제로 전 세계 분쟁을 일으켜요. 네. 그런 남북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클린턴이 네. 되면은 왜 그러냐면 클린턴은 보수 세력들이 무기 방위 산업체들이 밀어주는 사람이에요. 네. 저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뭔가 생동감이 있고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뭔가 말을 뻥뻥 하는 것 같지만 계속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단 나하고 다른 점은 저 사람은 노이즈 마케팅을 한다는 거예요. 네. 어떤 여성을 공략하고 못생겼다는 둥 이렇게 여성을 공략하는데 나는 인신 사람을 공략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정책만 하죠. 그게 차이점이고 저분은 미국의 아이콘이고 희망이에요. 저분은 미국의 아이콘이고 희망이에요. 네. 만약에 미국이 앞으로 클린턴을 대통령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미국 방위산업체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고 한반도 분쟁을 일으키든지 남중국 해를 일으키든지 어쨌든 네. 그 사람은 세계의 미국의 무기 재고가 가장 많이 쌓여 있거든. 그걸 지금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허경영 존재의 개인 입장으로 미국 그게 개인 대선을 저희가 입장이지.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자수성가는 아니에요. 워낙 돈 많은 집안에서 그러니까 났거든요. 돈 많아. 그래도 트럼프가요. 자기가 그 기업을 네. 일으켰죠. 제가 그래요? 봤을 때요, 트럼프하고 우리 허 총장님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네. 요새 트럼프 때문에 미국에서 신조어가 생겼거든요. 뭐냐? 정치인을 얘기하는 폴리티션하고 엔터테이너하고 내가 만든 거죠. 합성어가 되었고 내가 세계에서 폴리테이너라는 폴리테이너. 그 신조어가 생겼는데 우리 허 총장님도 먼저 만들었죠. 뭐 폴리테이너죠? 네, 나는 옛날에 폴리테이너로 신문에 많이 나왔잖아요. 폴리테이너. 네. 요새는 또 저 유토피아하고 허경영을 섞어가지고 허토피아. 네. 노래가요. 굉장히 콜미라는 노래가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렇습니다. 전국 차이는 1위를 했죠. 노래는 웃음을 주지만 정치는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근데 보면 정치가 네. 유머러스하고 미국의 네. 레이건 같이 유머러스하지 않으면은 네. 정치는 싸움밖에 안 돼요. 아. 그래서 정치를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하지 말고 네. 유머러스하게 하게 되면은 네. 모든 국민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 아니, 국민이 받는 스트레스도 그렇죠. 생각해야지. 워낙 정치가 깝깝해가지고요. 혹시 깝깝합니다. 총재님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한다. 그렇지만 총재님이 한테 진지해지고 싶진 않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요? 나는 웃으면 되는 젊은이들 겁니까, 앞에 저희는? 너무 어른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대하는 건 좋지 않아요. 네. 아주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에게 정치도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 한 채 사주겠다라고 하면 그건 허경영식 공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마치 포퓰리즘을 대변하는 것처럼 근데 들리실까 봐 서민들에게 깝깝하실 것 돈을 같아요. 풀어주면은 네. 이게 트리클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네.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위에만 부으니까 트리클 다운을 하니까 네. 그 경제 원리가 사실은 그 옛날에 그 하인제 이 경제 원리나 네. 저 하이에커의 경제 원리나 이 하인제의 경제 원리가 지금은 모두 적용이 안 되고 네. 허경영의 경제 원리가 적용돼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 지금 머리들이 나쁘니까 네. 아직까지도 카인즈나 하이에커의 경제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여전히 구시대적인 경제 원리를 적용시키려는 사람들, 허경영 총재가 주장하는 트리클업이란 무엇일까요? 현재 경제 위기를 맞은 여러 국가들이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인 양적 완화. 이것은 즉 국가 규모에서 시장에 돈을 풀어 국민들에게 돈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위축된 소비 시장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즉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이 너무 없으니 국가가 손해를 보더라도 시장에 돈을 풀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양적 완화는 어떠한 원리로 시행이 될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위축된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시장에 물건을 사는 사람이 너무 없고
돈이 돌지 않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정부는 자신들의 돈을 써서라도 시장에 돈을 풀어야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돈을 무작정 그냥 줄 수는 없으니 은행과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금융 상품을 정부가 큰 돈을 들여서 사들이는 겁니다. 정부가 막대한 돈을 들여 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하자 기업들과 은행들에게 그 돈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동안 위축되어 있던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은 조금씩 활력을 찾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돈이 시장에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채권과 더불어 주식 시장에도 돈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니 그동안 울상을 짓던 개인 투자자들도 조금씩 다시 활력을 되찾습니다. 주식 시장이 점차 회복되어 가면서 침체되었던 소비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며 생산 활동이 늘어나게 되니 노동 인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고용률과 취업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동안 불황으로 인해 울상짓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이 호경기를 보이니 숨통이 트이고 수익이 발생한 날에는 가족들과 단란하게 외식을 하기도 하면서 침체되었던 소비가 활성화됩니다. 자연히 시장에 소비가 형성되고 자영업자들은 한숨 놓이게 됩니다. 자, 이것이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상적인 양적 완화의 모델일 것입니다. 양적 완화를 통해 트리클 다운, 즉 위에서부터 아래로 돈이 흘러들어가도록 하여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기업과 은행들에게 돈을 풀고 기업과 은행은 받은 돈으로 투자와 경제활동을 늘리고 그렇게 늘어난 은행과 기업들의 활동을 통해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기업의 활동이 늘어가면서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힘들어하는 대다수의 국민과 자영업자들은 개인 투자자도 아닐 뿐더러 국가의 채권 매입과 같은 양적 완화 정책에는 직접적인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국가가 아무리 돈을 뿌려본들 그 돈은 은행과 기업들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지갑이 두터워진 은행과 기업들이 취업을 늘리거나 금리를 낮추는 등의 액션을 통해서만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들은 경제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파이가 있다면 이것을 나누어 먹는데 거대한 조각들은 대기업, 재벌, 은행, 투자계에서 먼저 떼어가 버리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이 국민들에게 떨어지는 것이죠. 자, 트리클 다운이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위에서 아래로 돈을 흘려 내려보내는 것이라면 트리클 업은 무엇일까요? 트리클 업이란 트리클 다운과는 반대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개인들, 국민들에게 돈을 풀어 소비를 촉진시키고 침체된 국가 경제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돈이 돌 수 있도록 국민들의 주머니와 손에 돈을 쥐어주자는 것이죠. 이번 총선에서 역사를 새로이 한 국가혁명당의 정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 정책은 대표적인 트리클다운 정책의 폐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간 150조라는 돈이 출산 장려를 위해 투자되었지만 정작 출산율은 세계 꼴찌 수준. 정부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부서를 만들고 그 부서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책정하고 그 예산을 정부에게 요청하여 받은 예산으로 출산 장려 포럼, 출산 장려 대책위원회와 같은 모임을 가진 후에 줄어드는 출산율을 늘릴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할지 이야기가 충분히 오간 후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받아 정책을 추진하고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받아 정책을 시행하고 그런 뒤에 국민은 출산지원금 월 몇십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는 옳지 못한 구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산 장려를 위한답시고 20년간 낭비된 예산만 25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되려 감소하여 2019년 역사상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였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국가혁명당의 정책대로 출산 시 5천만 원을 출산부에게 지급한다면 어떨까요? 일단 분배의 구조부터가 단순합니다. 특정 부서를 거칠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1억 혹은 5천만 원이 그 개인에게 즉시 지급되니 절차상 복잡할 것이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율과 출산율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던 커플은 결혼을 결심하게 되고 직장과 벌이가 변변치 않아 결혼은커녕 연애도 꿈꾸지 못하던 솔로들도 결혼을 꿈꾸며 운명의 짝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안 하면 손해라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짝을 찾고 싶다는 욕망이 더해져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위한 짝을 찾고 결혼 후에는 출산에 대한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20년간 정부가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늘리려고 했으나 실패했던 대한민국의 출산 정책. 출산 시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간단하고도 확실한 정책 하나에 상황은 180도 달라져 버린 것이죠. 결혼을 안 하면 손해이니 결혼하기 위해 짝을 찾는 솔로족들이 늘어나고 그들이 데이트를 위해 꾸미고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생활은 고스란히 시장에 전해져 시장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끝내 마음에 맞는 이성을 찾아 결혼을 한 당신. 출산 수당 1억 원을 받고 나니 돈 쓸 곳이 많아집니다. 집도 구해야 하고 가구도 맞춰야 하고 차도 사야 되고 주방용품, 생활용품도 사야 되다 보니 부쩍 아내와 장을 보고 쇼핑을 나서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주유소에 들러 기름 넣고 밥 사 먹고 커피 마시고 한창 돈 쓸 곳이 많은 신혼부부의 소비력은 굉장합니다. 신혼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다 보니 어느새 1억 원은 사라져버렸네요. 지급되었던 결혼수당만큼의 돈이 시장에 흘러들어간 것이고 그만큼 시장엔 수요가 늘고 경제가 활기를 띠게 됩니다. 자연히 경기가 활성화를 띠고 소비가 일어나니 정부에 거치는 세금의 규모 역시 커집니다. 많이 구매를 하는 만큼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의 액수가 커지는 것이죠. 뿌린 만큼 거둔다는 말처럼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뿌려둔 결혼과 출산 수당의 돈은 촉진된 국민들의 소비 생활로 인해 국가의 예산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 돈을 들이고 또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닌 출산율 장려와 경제 부양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뛰어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이와 같이 트리클업이란 국가와 국민 사이에 있는 은행, 기업, 부동산 등의 중간처를 거치지 않고 가장 밑에 있는 국민들에게 돈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결혼수당, 출산수당, 국민배당금과 같은 조항으로 국민들 개개인에게 특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면 그들은 돈을 쓰기 마련이며 그들이 돈을 쓰는 만큼 소비는 일어나게 되고 경제는 활성화되며 자영업자들에게 돈이 흘러들어오고 또한 기업들의 물건들이 잘 팔리기 시작하며 기업들이 잘 되니 정부가 걷는 세금 역시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정부가 트리클다운 정책으로 국채 매입을 통한 500조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실시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효과는 30% 정도라고 본다면 트리클업 정책으로 500조 규모의 결혼수당 및 출산수당을 국민들에게 지급한다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효과는 100%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한 그루의 고목나무라고 한다면 지금은 위에서 물을 부을 때가 아니라 밑에 있는 가늘고 약한 잔뿌리에 물과 양분을 공급해 주어 나무가 더 튼실히 자랄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뿌리를 통해 풍부한 양분을 흡수한 나무는 위로는 더 넓은 가지를 뻗을 수 있고 더 많아진 잎과 나뭇가지를 가지게 되니 고목나무는 더 많은 햇볕을 태양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풍부한 양분을 뿌리로 흡수하고 위로는 계속 가지를 펼쳐내어 많은 햇볕을 내리쬐니 나무는 자연히 커지고 튼실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의 파이를 늘린다는 것이죠. 시장에 유입되는 자본의 규모가 커지면 그 나라 경제의 규모 또한 커지고 상대적으로 그 나라의 화폐의 규모가 떨어지니 수출국가로서 해외 시장에서 대한민국 기업의 경쟁력 또한 강화됩니다. 이렇듯 현재 시대는 트리클 다운이 아닌 트리클 업 정책을 펼쳐야 가게를 문 닫고 죽어가는 자영업자와 시장들,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살아날 수 있으며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허경영은 이미 30년 전부터 내다보고 일관된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그나마 코로나가 와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 퍼준다는 사람 허경영이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그때 후회하고 아이고 그때 허경영 찍을걸 내 이름 받을걸 배당금 받을걸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때 떼어줘요. 항상 내 말은 나중에 보면 맞아요. 거기에 뒷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투표할 때 국가혁명 배당금당 찍어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물에 빠져 숨는 거 알아서 너는 앞으로 살려주면 잘 살 거냐 물어보고 살려줍니까? 절대
절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 국민은 그 돈을 받으면 파이를 늘리려고 하지 그 돈 닦아쓰면서 놀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젊은이들한테 왜 주냐? 바로 그 점이에요. 젊은이한테 줘야 돈을 써요. 돈을 써가지고 시중에 돈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돈 쓰러 다니는 것도 힘든 거예요. 돌아다니는 애들한테 돈을 줘버리면 경제가 순식간에 확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제발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국민 여러분들은 절대로 제가 이 파이를 늘리려고 하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 닫아야 될 가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집세도 내고 종업원들 월급도 나오고 이러면 고용이 늘어나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돈이 한 번도 없는 일용직들이 직장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야. 나가면 가게가 전부 문을 닫아서 부르는 사람이 없어. 그럼 돈을 빌리러 다녀봐요. 다 직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다가 자살하는 거죠. 그럼 자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 주는 자가 허경영 정책입니다. 보세요. 아니 뭐 술집이고 식당이고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 하던 사람들이 전부 문 닫아버리니까 이 돈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앉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있는 사람은 해외여행 갔다 다니고 뭐 그러지만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기후라는 거. 뭐 그렇다고 사람이 파이를 늘리는 버릇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점점 그릇이 커져요. 그 돈을 2,000조를 풀면요 우리나라 돈이 4,000조, 5,000조 파이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수출 시장도 옛날에 1억 불 하다가 지금 10억 불, 100억 불, 1,000억 불, 1조 불 달러까지 올라가죠? 이렇게 파이가 국가가 커지는데 돈은 늘리면 안 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썩어 빠진 정치들 때문에 부의부 비리병 때문에 어려서 야간 중학교부터 야간 대학원까지 한 번도 중간학교를 못 다니고 맨날 공장에 다니고 고생해봤기 때문에 나는 서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